오늘은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기후에 대해서는 배우셨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복습하고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농업, 의식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그럼 먼저 쾌펜의 기후 구분, 세계를 기후에 따라 구분해 보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기후를 위도에 따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도는 구인 지구, 지구를 가로로 나눈 것, 위성과 지구의 중심이 이루는 각도죠. 지구를 가로로 나눈다. 지구를 가로로 나누면 가위, 위선, 이 위성과 지구의 중심이 이루는 각도, 이걸 위도라고 합니다. 반대는 뭐겠어요? 세로로 나눈 거, 경도입니다. 지구의 중심과 세로로 나눈 경선, 신세경. 경선, 지구의 중심과 경선이 이루는 각도, 이건 경도였죠. 일단은 이 위도에 따라서 세계의 기후를 간략하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햇빛이 지구를 비칩니다. 그럼 A와 E가 있는데요. A는 햇빛이 직각으로 비춥니다. 알파벳 E는 비스듬히 비춥니다. 어디가 더 열을 많이 받아서 뜨거울까요? 그렇죠. A입니다. A는 적도 근처라서 저위도죠. 이곳은 햇빛을 직각으로 받아 열대기후. E는 비스듬히 받아서 남극과 북극이 있는 한대기후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인 C는 가장 가운데니까 온대입니다. A, B, C, D, E 위도에 따라 나눠놨죠. A는 열대기후, E는 한대기후, C는 온대기후. 그럼 D는 뭘까요? 냉대기후입니다. 온대보다는 춥고 한대보다는 따뜻한 냉대기후. D는 사막이 주로 분포하는 건조기후입니다. 지금부터 이 A, B, C, D, E를 알아보겠습니다. A는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는 크게 열대우림기후, 열대사바나기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열대우림기후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열대라는 건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중에서 가장 추울 때, 이때도 18도 이상. 대부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약 30도 정도입니다. 즉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이면 쾌펜이란 사람은 열대기후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앞에서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 거의 30도라서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더운 달 이 차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영두차가 매우 작습니다. 밀림인 열대우림. 열대우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사진과 같은 거. 아마존강입니다. 위에가 꽉 차서 하나도 안 보이죠? 이런 것들을 열대우림이라고 합니다. 주로 지구의 가장 가운데인 적도 근처에 위치합니다. 또한 1년 내내 우기입니다. 즉 그래서 영 강수량이 2000mm 이상이라는 건데요. 우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우자입니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촉촉하죠. 저의 눈빛처럼 촉촉해서 우기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스콜이라는 대류성 강수가 내립니다. 소나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멈춘다는 거죠. 열대우림기후 알아보았고요. 열대사바나기후입니다. 앞에 열대니까 앞에서 배운 열대우림기후처럼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
연교차 매우 작고요. 열대우림 기후보다는 약간 위에 있습니다. 고緯도입니다. 약간.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열대우림 기후는 1년 내내 촉촉한 우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곳은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즉 건기가 있습니다. 즉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죠.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면 풀이 막 메마르고 비가 안 와서 막 소 같은 것들, 죄송합니다. 소들이 막 비실비실하고 이런 시기가 건기죠. 그러다 비가 오면 어때요? 막 와 하면서 막 소들이 막 기쁨에 막 질주를 하잖아요. 내가 우기죠. 열대 사바나, 이곳은 야생동물의 낙원입니다. 사바나의 뜻은 무엇이냐면 키가 큰 풀, 약간 제 허리 정도까지 다는 풀, 장초입니다. 장초, 긴 풀 해서 이런 곳을 사바나 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 구분해 보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 열대 사바나 기후. 열대란 뜻은 가장 추운 달이 18도 이상인 곳들. 빨간색은 열대 우림. 그보다 살짝 북극과 남극 쪽으로 고緯도에 있는 진한 갈색은 열대 사바나 기후고요. 옆에 있는 기후 그래프 보시면 빨간색 있잖아요. 이 빨간색의 점은 12개입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것을 선으로 점들을 쭉 연결해서 꺾은 선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 꺾은 선 그래프는 기온을 의미한데요. 기온의 숫자가 18도 이상입니다. 막대기는 강수량. 위에 거는 막대기가 골고루 숫자 60 위에 있는데요. 밑에 거는 건기도 있다라는 거죠. 열대 사바나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옷입니다. 대부분 매우 얇죠. 한 가지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열대기후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겨울철에 열대기후 지역인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면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리핀에서 빨래방망이로 맞겠죠? 열대기후 지역에서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얇게 옷을 입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음식입니다. 열대과일들, 망고스틴, 두리안, 망고 이런 것들 많고요. 그 옆에는 향신료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이라 음식이 쉽게 썩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향신료가 발달해서 강한 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집입니다. 왼쪽은 바다 위에 있죠. 수상시가옥. 오른쪽은 땅에 있지만 높은 곳에 있죠. 고상시가옥입니다. 높을 고자에 위에 있다. 지붕의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비가 잘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붕의 경사가 가파르죠. 땅 위에 떠 있습니다. 땅바닥이 뜨겁죠. 지열 차단. 해충을 막아야죠. 해충 방지. 비가 올 때 땅이 젖을 수도 있죠. 침수 방지. 열대기후 지역의 농업은 크게 이동식 화전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땅바닥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밀림을 일단 잘라서 불을 지릅니다. 불이 다 타면 검은 재가 되죠. 그 재는 땅바닥에 양분을 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약 3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땅이 또 척박해집니다. 이동하죠. 불타는 땅, 화전. 이동한다고 했죠? 이동식. 그래서 이동식 화전 농업이고요.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카사바, 얌, 타로 감자 이런 것들입니다. 플랜테이션 농업은 무엇이냐면 열대기후 지역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한 가지 계절, 1계절입니다. 1계절엔 예를 들어서 작물이
열대 기후에 잘 적응하는 작물을 1년 내내 재배할 수가 있겠죠. 바나나, 담배, 고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은 주로 원주민의 노동력과 열대기후, 원주민의 토지, 그리고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농업입니다. 주로 한 가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만 심다가 커피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각화, 좀 여러 가지를 최근에는 같이 재배하려고도 합니다. 알파벳 B는 건조기후였습니다. 이 건조기후는 크게 사막기후와 스텝기후가 있고요. 먼저 사막기후 알아보겠습니다. 사막기후의 특징 첫 번째,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0mm에서 250mm, 제 신발 265mm, 제 발 크기보다 땅바닥에서부터 하늘 위로의 그 높이가 더 작다라는 거죠.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우리나라 장마철에 비 많이 오면은 하루에 100mm도 내립니다. 이곳은 또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없죠. 비가 안 오니까 구름이 없죠. 햇빛이 낮에는 구름에 흡수되는 거 없이 그대로 땅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약 30도 정도로 높습니다. 밤이 되면 땅바닥에서 우주로, 땅바닥에 있었던 지구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나가는데 중간에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전부 다 우주로 나가죠. 구름이 있었으면 조금 덜 나가겠지만, 그래서 밤에는 더 춥죠. 즉 더울 때와 추울 때, 하루 중에 더울 때와 추울 때 기온 차이가 크죠. 일교차가 큽니다. 소우지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사막이 존재하는데요. 소우지는 비가 조금 오는 곳, 첫 번째로 아열대 고기압대가 위치하는 곳, 주변에 바다가 없어서 전부 다 육지만 있는 곳, 수증기가 없잖아요. 한류가 흐르는 곳, 한류는 차가운 물이죠. 차가운 물은 열을 받지 않은 고기압이 발달합니다. 열받지 않은 고기압, 그래서 비가 적게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람, 그늘 사면에서 주로 소우지가 발달하고요. 소우지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높으면 땅바닥에 증발이 더 많아서 강 같은 것들이 잘 발달하지 않겠죠. 이것은 건조기후에 정이 내릴 때 주로 쓰이는 겁니다.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적다, 증발량이 많다. 이곳은 비는 거의 안 오지만 한번 올 때 폭우같이 내립니다. 사막기후 지역의 농업은 오아시스 농업, 관계시설을 이용한 관계농업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중국의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고요. 이곳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은 오른쪽에 있는 대추야자입니다.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는 곳 근처에 마을이 있고요. 대추야자를 재배하죠. 뭘까요? 우물입니다. 우물. 오른쪽 사진은 특히 우물을 공중에서 바라본 거죠. 이곳은 제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땅바닥에는 물이 흐르는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곳은 지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에서부터 밑으로 지하수를 팝니다. 그래서 우물로 만들어서 물을 끌어오는 거죠. 물을 끌어오는 걸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관계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농업을 카나트, 포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막기후 지역의 옷입니다. 옷이 주로 길어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강해서요. 건조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강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람이 잘 통합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게 이렇게 길게 입었고요. 흰색은 낮에 햇빛이 비치는 걸 반사시키려고. 위에 두르고 있는 것들은 만수르 아저씨 보면은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통 터본이죠, 터본. 왼쪽은 양의 젖을 짜서 만든 빵, 주식입니다. 그 인도식 카레 전문점 가면 이거 같이 먹는 거예요. 오른쪽은 짜장면, 집입니다. 흑벽돌집입니다. 왜 흑벽돌을 사용하냐면 사막은 구름이 적어서 일교차가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집을 초가집을 지었죠. 가옥의 재료가 흙인데요. 흙은 낮에는 상대적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단열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지붕이 평평합니다. 강수량과 연관이 되죠. 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창문이 작습니다. 나무가 적어서 모래가 그대로 창문에 부딪힐 우려가 있죠. 집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림자가 져서 그늘이 생기죠. 낮에 이곳에서 쉬는 거죠. 두 번째 건조기후, 스택기후 알아보겠습니다. 스택기후의 특징, 연강수량이 250ml에서 500ml, 또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요. 그래서 건조기후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스택기후는 주로 사막기후의 주변에 위치합니다. 스텝의 뜻은 무엇이냐면 스텝 바이 스텝, 그 발바닥 스텝이 아니라 키가 굉장히 작은 풀, 잔디 길이 정도의 굉장히 작은 풀을 스텝이라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의 대륙, 구대륙, 이곳은 주로 유목 생활을 합니다. 유목이란 서커스 매직 유랑단 할 때 그 유목, 유랑, 이곳 저곳 왔다 갔다 하는 걸 유목이라고 합니다. 몽골에서는 양을 키울 때 풀이 있는 곳에 게르를 치고요. 이곳에서 풀을 양이 뜯어먹게 하죠. 그 이후 다시 게르를 접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떠나죠. 이런 것을 유목이라고 하고요. 신대륙에서는 이곳에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목과 반대로 울타리를 칩니다. 방을 만들죠. 그래서 방목이라고 합니다. 스텝 기후 지역의 가옥을 게르라고 합니다. 그림과 같고요. 이동식 천막입니다. 안을 보시면 이렇게 침대도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알파벳 C, 온대기후입니다. 온대기후는 영국과 같은 서한 해양성 기후,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근처에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지중해성 기후,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계절풍 기후가 있습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 앞에 서한이라고 했잖아요. 서쪽 해안의 줄임말입니다. 아시아와 유럽 두 곳을 합쳐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유라시아의 서쪽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변에 바다가 많아요. 편서풍이 불면 바다에 있는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여름철에 온난 수뷴, 겨울철에 온난 수뷴. 1년 내내 수뷴하죠. 해 떠 있는 날이 적습니다. 그래서 영국 하면 신사가 떠오르죠. 이 신사가 우산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해 뜨는 날에는 일광욕을 자주 즐깁니다.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근처고요. 남부 유럽입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미국의 LA. 기억해 두세요. 아까는 여름 온난수뷴, 겨울 온난수뷴이었죠? 이것은 여름 고온 건조입니다. 그리고 겨울 온난수뷴입니다. 더운데 건조해요. 아열대 고압대가 여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세계지리 시간에 배우시고요. 여름인데 건조하기 때문에 잎이 굉장히 두껍고요.
나무 껍데기도 굉장히 두껍고 뿌리는 굉장히 길고 이런 작물에 잘 견디는 이런 기후적 특징에 잘 최적화된 것. 올리브, 오렌지, 그리고 와인 뚜껑인 코르크 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것을 수목농업이라고 하고요. 겨울에는 온난 수변하기 때문에 밀농사를 주로 짓습니다. 우리나라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습니다. 온대기후 지역이 부는 위치는 원래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요. 대륙의 서쪽은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불겠죠. 영국은 바다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만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편서풍이 오다가 높은 산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편서풍의 영향이 영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 고온 다습하죠. 여름에 엄청 더운데 비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는 건조하고요. 한랭 거죠.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냉대기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냉대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추울 때는 엄청 춥고요. 가장 더울 때는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교차가 가장 크다. 여름과 겨울, 굉장히 대비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침엽수림. 뾰족뾰족한 타이가 침엽수림. 한의원에서 노는 침 모양이잖아요, 나뭇잎이. 그래서 침엽수림이 많습니다. 반대는 열대림 같은 경우에는 화살 모양이잖아요. 화렵수라고 하죠. 이번에는 한대기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툰드라기후. 1년 동안 대부분 0도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3달, 4달 정도는 0도 위에 있습니다. 툰드라란 뜻은 무엇이냐면 한대의 사막이란 뜻이에요. 이곳은 이끼가 많고요. 이 이끼들은 지유류, 선태류라고 합니다. 툰드라 기후 지역은 지구 온난화가 많이 발생하면 증가됩니다. 예전에는 1년 동안 0도를 넘는 달이 없었던 곳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0도를 넘는 달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습지가 많아져서 모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술록들이 맨날 모기 물려가지고 죽는 술록들도 많다고 하네요. 툰드라 기후지역의 집은 가죽 텐트, 고상식 가옥입니다. 고상식 가옥은 수업 시간에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대기후, 1년 내내 0도 미만인 북곰이 있는 영구 빙설기후가 있습니다. 영구 빙설기후의 가옥은 이글루가 있겠죠. 얼음집. 윈터 카니발입니다. 캐나다 퀘벡.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하얼빈의 빙등제. 에스키모가 썰매. 에스키모를 다른 말로 이누이트라고도 합니다. 고산기후 알아보겠습니다. 열대고산기후, 온대고산기후. 고산, 높을 고자의 산.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산기후. 열대기후 지방은 1년 내내 30도 근처로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런데요,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지점쯤에 이르면 1년 내내 13도 정도 나타나는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곳은 열대 고산기후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기 오히려 좋죠. 1년 내내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해서 상춘기후라고도 합니다. 온대기후 지역에 고산기후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곳은 좀 살기는 사실 좋지 않을 거고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중국의 티벳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참고할 만한 곳들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업했던 영상들이 좀 있는 거고요.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구독도 눌러주면 더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